절기상 입동인 오늘 초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추위는 낮 동안 잠시 풀렸다가 내일 비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환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상 조리돌림을 당했다면서 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논의합니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 증시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과 동시에 상승 출발했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총조 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전 씨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제안도 거절한 채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뉴스 앤 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사뭉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내일을 새롭게 K사뭉.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더 기아 EV9. 더 오래가는, 더 강한, 더 안전한. 벡셀은 10배 더 오래가고 노획방지 안전링으로 더 안전하니까.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벡셀. I know they're just little things, but I need these little things.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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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고객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사람을 위해 더 피플 라이프.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점프모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늦으면 안 돼. 얼마나 남았지? 아직 열려 있어. 서둘러. 키 성장 지금이야. 아이클 타임. 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우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두드림.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 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어제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출근길은 더 추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더 추웠죠? 어땠습니까? 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1.8도였습니다. 어제가 3.6도로 올가을 최저였는데 하루 만에 최저 기록이 바뀐 겁니다. 대관령은 영하 4.5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강원도 정선도 영하 3.7도, 영하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1.4도, 대구 2.1도, 광주 3.6도로 도시 지역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때이른 겨울 추위가 나타나며 서울에도 오늘 아침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늦더위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며 서울 첫 서리는 지난해보다 21일, 첫 얼음도 지난해보다 20일 늦어졌습니다. 네, 그럼 입동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지나요? 네, 이틀째 이어진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오늘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5도, 예년 수준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한 차례 내리면 주말부터 다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주말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송파경찰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남현희 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을 했죠. 혹시 기자들 질문에 어떤 답을 한 게 있습니까? 남현희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제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남 씨는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남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게시물 여러 개를 올리며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씨를 기업 컨설팅 전문가로 알고 지내왔고 강연 비용이 3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휴대전화에 만나달란 연락이 쇄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지만 이렇게 속았던 만큼 남 씨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성별이나 모기업 혼외자 사칭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전 씨가 보여준 신분증이나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전청조에게 모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국위 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사람이 대질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구속돼 이번 주 검찰에 넘겨지는 전청조 씨의 사기범행 피해자만 20명에 피해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여러 고소 가운데 한 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의혹을 부인하는 남 씨 입장과는 달리 전 씨 측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전 씨와 남 씨에 대한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남 씨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는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 오늘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이 공매도 금지 사흘째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7% 오른 2460.22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244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곧바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내에서 다시 내려가더니 지금은 82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힘을 잃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수급별 동향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기관이 1,600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이 팔자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장 초반 홍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내림세를 보여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기대감과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 불안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 위축에 따른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어제보다 1.9원 내린 1,30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원자재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9월 경상수지 잠정 통계가 나왔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9월 경상수지 잠정 액수는 5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데다 지난 8월 49억 8천만 달러보다 규모도 늘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74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역시 지난 4월 이후 6달째 흑자 행진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줄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중인데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감소폭이 줄며 회복세를 보였고 승용차 수출은 미국과 EU 지역에서 호조를 보입니다. 수입은 14.3% 줄어 그 액수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았는데 특히 지난해보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내리며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 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며 31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8월보다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본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소득 중심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1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지난해보다 유가가 낮아진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의 누적 흑자는 아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으로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건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관찰 대상국으로는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통합 행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듣보잡이라거나 철부지 애들, 설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한 인효환 위원장은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인 위원장을 마주한 홍 시장은 이번 정부 들어 이른바 듣보잡이 나선다는 취지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 대표에 대해선 이 조리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고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인 이른바 대사면에 당사자가 된 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홍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홍 시장이 여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이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인효환 위원장은 여당 핵심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오늘 홍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과 회동 전에는 이 경북대를 찾아 이 재학생 등 1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치 쇄신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변화와 다양성을 주제로 준비 중인 이 3호 혁신안 구상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메가시티 등 정책 이슈에서 잇따라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총에선 대여 공세 강화로 이 전국 주도권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의 반발과 이 역풍 우려 등을 포함해 이 소속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찬성 여론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이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인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명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놨으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덮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덮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갈 길도 다 알아요.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생중계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입니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당이 좀 많이 망가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홍 시장님 말씀을 듣고 저게 홍 시장님의 매력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동안 많으셨을 텐데 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을 만나시니까 그동안 SNS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을 직접 하게 된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홍준표 시장님은 2005년도에 혁신위를 성공시킨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우리 당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홍 시장님은 30년 동안 우리 당을 지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것인가, 잘못된 것은 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찾는 유익한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만남.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세죠. 굉장히 세네요. 예. 특히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시는데 이 듣보잡이라는 게 그냥 뭐 안 알려져 있던 분들에 대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 일종의 이제 친윤 대통령과 친하다라는 그런 어떤 호가호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굉장히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판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저런 위기의식, 굉장히 강력한 경고, 전 국민의힘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꽤 많은 이 중도 아니면 보수 이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사실 뭐 진보 진영 분들이야 지금 국민의힘에 기대하시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찬성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홍준표 시장과 같은 사실은 정통 보수에 가까운 분들조차 사실 지금의 국정 운영의 방식, 권력의 독점,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들, 거기에서 이런 어떤 권력에 가까이 기대서 호가호위하는 어떤 그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경고를 정말로 막 쏟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의 국정 운영,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 당 운영 자체가 이건 굉장히 비정상이구나. 이거는 정말로 정상적인 그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질서나 체계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쏟아내신 거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님의 오늘 같은 경고는 국민의힘에서 좀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을 찾아간 건 뭐 통합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언론들이 홍준표 시장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룰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무대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정확히 그런 거죠. 뭐 사실 지금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냥 판 버려주고 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구체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의제와 어젠다를 지금 던지는 역할, 그런 어떤 공론의 공간들을 좀 집어던져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결론으로 가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고요. 그건 뭐 지금 뭐 김기현 대표든 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나 실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이야기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이 시장한테 훨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정말 다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판을 깔아준 셈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홍준표 시장이 이 얘기도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홍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따가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관계에 있어서 정말 무관심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았습니다. 근데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어. 나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만나주는 거에 도우는 거다고 얘기하시는 멘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잘 가게 할 건가 하는 고언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듣는데 도사예요. 잘 듣고 또 배우러 왔습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 혁신위원장께서 끝까지 함께하도록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 시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더 노력해라. 라는 뜻 아닌가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년 우리 12월인 것 같아요.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소위 가출이라는 그 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선 때 말씀이시죠? 네, 가서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면서 극적인 아니 그때는 여의도였습니다. 극적인 어떤 반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홍 시장님이나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이나 우리 당원들 전부 다 그런 마음에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애정과 또 같이 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같이 소통하고 마음을 서로 열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도 좋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일단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인유한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각각 회동한 이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진단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더 반성하고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난번에 반성하고 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민생 행보를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고언, 네. 또 당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혁신위원장님도 다 잘 듣고 우리 당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유한 위원장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제 당에 좀 따가운 질책 그리고 뭐 혁신,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어떤 정점에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충원, 고언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건 월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진단이 맞는 겁니까?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가 맞는 거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어떤 이미지에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이 충성을 요구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도 정말 거의 전두환 대통령 전도 이후로는 가장 강력한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들을 특히나 그런 충성 경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나 사실 저는 뭐가 다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국민의힘 이 여당이 뭔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스타일, 국정 운영 방식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들 정말로 포용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굉장히 이 협소한 어떤 정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쓴소리도 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른 대안들도 내고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어떤 노력들 속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바뀌어 간다면 네.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대통령도 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당의 그런 어떤 변화라고 하면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이 인유한 위원장의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 이 마땅할 텐데 지금 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이 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감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 국정 운영 스타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독재자적인 이런 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서 홍준표 시장을 방문했고요. 전날인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울 점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함께 찍힌 사진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걸려 있나 보죠. 그걸 보고 누나와 남동생 같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뭐 저런 모습은 여권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권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참 안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대통령님과 또 박 전 대통령님이 굉장히 온누이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니까 잔디도 깎고 이발도 했다 예.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 보고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헤어지시면서 박 전 대통령께 건강하시라고 예. 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75%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 대구 인근의 달성에 네. 지금 전직 대통령이 계시는데 대구 민생 현장에 방문하면서 또 가셔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고요. 또 지난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년 기념식 때 악수하시면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 현직 대통령의 경험과 경륜을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네. 좋지 않겠나. 그 모습이 참 저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저런 모습 자주 보여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각의 분석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대구에 자주 가는 건 그만큼 TK가 불안하다는 신호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TK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론이 힘들고 할 때는 어려운 데 가서 막 욕먹고 막 힘들고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날 지지해주고 뭔가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당에 대한 우족인 데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사실은 좀 망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수록 어려운 자리에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그 정치든 말이든 뭔가 좀 태도든 잘못 가져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반성하고 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 다른 어떤 계기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저렇게 뭔가 협소해지고 갇히고 이러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냥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보수의 심장. 그리고 정말로 박근혜 이 전 대통령하고도 아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따지면 저런 관계도 사실 되게 어색한 일이긴 한데 그런 거를 다 버려서까지 뭔가 약간 그래도 뭔가 이제 정통 보수 그런 지역 이렇게 자꾸 이 내용적으로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정말로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대부분 뭐 중도나 보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층이 정말 나를 지지해 줄 것인가 나의 국정 운영을 따라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의 그런 어떤 씨앗들이 그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이 정부와 여당 사이의 관계에서도 저런 불안함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좀 넓고 포용하면서 진짜로 이 리더로서의 뭔가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대통령 자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 의원님께서 불안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불안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국민들과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구를 찾고 또 칠성시장을 찾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대화를 나눴지만 또 영부인은 소록도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순천을 가셨습니다. 또 고흥도 가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부인이 또 우리 국민의힘 소속 그 여자 국회의원들 만나실 때 여성 의원들을 따로 초청을 했습니까? 네, 조금 됐지만요. 그때 정말 소록도에 가고 싶고 그런데 소록도에서 코로나니까 좀 나중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소록도에도 가시고 그러면 두 분이 다 뭐 대구에 불안하니까 대구에 가서 뭔가 편협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GTX-C 내년 3월에 개통하니까 그 현장에도 가시고 또 대전에 가셔서 과학자들 만나서 R&D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 것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듣는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개개인 또 여러 지역의 고통과 애로사항은 뭔지 그런 걸 들으시는 거지. 그게 불안해서 뭐 보수 지역인 대구에 가서 뭐 짱 박혀 있고 그런 거 아닌 좀 진정성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제 민주당은 강서 구청장 선거에 17%를 이겼으니까 이제 200석도 내년 총선에 한다는 자신감도 있으시겠지만 민주당의 자신감은 저희들이 자신감대로 인정하고 우리 당의 부족함은 채워나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불안감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무튼 보수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리고 이제 한 50일 남았다고 치면 하루에 1%씩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군요. 또 이러고 나서 신당 창당을 안 하는 게 훨씬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신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행동들, 준비들을 해나가는 작업인 거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어떤 정치 집단 이렇게 뭔가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가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와는 다른 이 보수에서의 새로운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준비들도 그러니까 그냥 외견상 뭐 이제 껍데기를 준비하는 형식을 준비하는 거 말고 내용에 대한 준비들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실제로 신당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 그거를 좀 흡인할 수 있는 효과들이 생길 텐데 사실은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무슨 저희 이 무슨 뭐 이 민주당 내의 비명계와의 접촉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뭔가 약간 이 권력 투쟁에서 특히나 권력에서 밀려난 어떤 이 분들끼리의 투쟁 뭔가 이런 식으로 정말 굉장히 오도되고 이상하게 읽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정치공학적인 냄새가 나는 일들은 오히려 줄이고 실제로 젊은 세대의 보수, 젊은 세대의 진보가 무언가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지금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우리 이 야당과의 이런 정말로 파괴적인 갈등 속에서 정치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주면 아마도 이 좀 호응해주는 이런 영향이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정말로 신당 창당으로 누구나 보이는 이런 행보를 하면서 이런 내용적인 거 말고 형식적인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젊은 보수로서의 내용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뭐 아까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전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새로운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또 대표도 지내셨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또 해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기를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최근까지는 무소속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무소속인지 신당인지 뭐 확정적으로 얘기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당으로 신당 방향을 얘기라 잡은 것 같아요. 급격 방향이 잡히셨는데 우리 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3지대에서 아주 양당 체제의 어려움과 좀 불합리함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게 좀 국민이 좀 보기 싫어하시는 이런 부분을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제3지대가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제3지대가 잡탕밥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보수를 뭐 개혁 보수를 한다. 그런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신당이라면 저희와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념의 스펙트럼이 종잡히지 않게 뭐 정의당하고도 하고 또 민주당하고도 하고 뭐 지금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양당에 속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다 모으는 그런 정치는 이 전 대표가 하시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조만간 이준석 대표를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잡탕밥이 되는 겁니까? 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고요. 만나는 거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죠. 오늘 양양자 의원이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와 만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저도 만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만나서 의견을 토론하고 또 차이점을 조율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다리를 대통령이 놔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놓으시겠죠. 놓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럴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화합을 얘기하시고 변화를 얘기하시고 희생을 얘기하시고 다양성과 또 놀라운 미래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그 어느 순간에는 또 대통령께 또 충원이나 고언을 하실 타임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움직이게 할 거다라는 기대 그리고 전망이겠죠. 제 전망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 섞인 전망 정도로 정리하고요.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2시에 하나요? 1시 반에 하나요? 저희 1시 반. 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아마 탄핵안이 논의될 것 같은데 거론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일단 지금의 기류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얘기가 오래 있긴 했지만 지난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사안이 있었었고 실제로 이 법원에서 저희가 이 결론이 나면서 뭐 어느 정도는 그냥 한동훈 장관과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강력한 검찰 통치 같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어떤 무능하다고 탄핵할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시도들 그 안에서 뭐 지금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불법 사례들을 특히 뭐 MBC, EBS, 뭐 이 KBS 관련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후에 편성 과정에 개입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밝혀왔는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여러 언론 장악 시도, 언론 자유의 위축 이런 어떤 저희 민주주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이런 어떤 그 언론 자유의 후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훨씬 더 지금 이 시의성도 있고 지금의 어떤 그 헌법 질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보다 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168석을 갖고 있고 야권 전체라면 180석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는 또 내년에는 200석 해서 대통령 탄핵도 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현재 의회 권력 구조를 보면 저희는 의회에서는 야당이고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시겠다면 저희 어떻게 당해야죠. 그런데 한동훈이냐 뭐 지금 이동관이냐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고르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금 취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탄핵이라 함은 헌법과 그 법률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3개월 동안 무슨 그렇게 중대한 잘못을 해서 탄핵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통위원장님들의 위법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눈에 이제 티끌은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일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방통위나 또 방송의 그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요. 민주당 출신 친민주당의 시민단체나 이렇게 이사들이 뭐 9명, 7명 있는 것을 21명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는 3개월짜리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아무쪼록 안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이 너무나 중독이 돼서 탄핵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요, 뭐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총선 앞두고 있는데 소위 근육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 물론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는 하지만 저희 민주당의 어떤 존재 이유나 가치가 이런 민주주의 질서의 정말로 엄청난 퇴행, 후퇴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 상황이나 뭐 언론 지형도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하죠. 네. 그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해도 사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정말로 기본적인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에서 보장되고 있는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거는 막아야 저희가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정무적인 고민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정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거기에서의 언론의 어떤 존재와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네. 저희가 정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초만 할 수 있습니까? 예, 10초 하셔도 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한 달 동안 민주당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나오는 것은 정쟁이에요. 근데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요. 여기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의총을 열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마스 섬멸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한 뒤 본격 시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ed.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시위대 충돌로 미국에서 유대인 1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했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양측 시위대 충돌은 지난 5일 오후 3시 20분쯤 로스앤젤레스 서북쪽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69살 캐슬러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현장에서 다쳐 다음 날 숨졌습니다. The cause of death has been certified as blunt force head trauma. 캐슬러가 몸싸움을 하다 뒤로 넘어졌다는 증언과 누군가 폭행해 쓰러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인데 캐슬러를 치료하기 위해 911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적이라 조사 뒤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벤투라 카운티에서 21건의 관련 시위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vestigators have not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a hate crime, and this is being investigated as a homicide. 세계 곳곳에서 맞불 집회가 많아지면서 증오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유대인들을 처형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인디애나주에서는 이스라엘 학교를 공격하려고 차를 몰고 돌진한 34살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인 지난달 16일 시카고에서는 70대 백인 집주인이 새들어 살던 팔레스타인 출신 무슬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6살 아이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 속에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투어 군축 합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줄이자는 국제사회 약속이 깨지면서 과거 냉전 시대 무한 군비 경쟁이 재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확장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러시아의 탈퇴를 거론하며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이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은 냉전 말기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2일 미국의 행위를 문제 삼아 포괄적 핵실험 금지적 기준을 철회하며 핵실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В принципе, зеркально повести себя с теми же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можно. Но это вопрос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Теоретически можно отозвать эту ратификацию. 정세 혼란 속에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믿지 못하겠다며 군축 조약을 파기해온 상황. 4년 전 트럼프 정부의 중거리 핵전략 참여 중단 후 러시아도 올 초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깨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의 신경전 속에 중국 등도 핵무장에 가세하면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축, 비확산 대화를 열고 중국 측의 핵 투명성 제고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So yeah, arms control is going to be much more complicated in the future. And that's why we need more dialogue, but the U.S.-Russian dialogue is not going to solve all the.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체결한 각종 군축 합의가 잇따라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 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개정한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선거의 일부 선거구에서 지역, 부문, 직업, 직급, 남녀별 균형을 고려해 대의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내정한 인사 1명이 단독 후보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초보적 수준에서 선거에 경쟁을 도입한 걸로 보이는데 주민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심화하는 경제난 속에서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2주 연속 2곡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더 키드 라로이의 투머치와 솔로곡 3D는 핫백 차트에서 각각 93위,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투머치는 2주 연속, 3D는 5주 연속 차트 안에 들게 됐습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세븐틴의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이 2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같은 차트에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정규 3집 이름의 장 프리폴도 36위에 오르며 3주째 상위권을 유지했고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은 119위를 차지해 15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아침은 입동 추위가 나타나면서 어제보다 쌀쌀했습니다.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서울에는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 20일가량 늦은 기록입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5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